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여기서 뵙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크로 변수들 가운데서 가장 좀 주목하고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는 건 어떤 걸까요? 9시 뉴스에서는 전쟁,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지만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걸 보면은 사실 연준도 추가적으로 11월에 금리 인상 안 할 걸로 시장이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약간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쭉 더 힘을 실리고 좀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 소수의 인사들보다는 다수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 1회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에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보스틱 연총재든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든 시장 금리의 급등이 연준의 추가 1회 인상에 대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입장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1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고 장중에 미국채 2년물 금리는 5%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 레벨의 안정화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는 더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3일 연속 강세장을 시현하는 등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라는 이런 참 있어서는 안 될 이슈들은 점점 우려를 커가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들은 전쟁보다는 연준의 입장에 의해서 좀 더 키팩터가 아무래도 미국 쪽에 좀 더 쏠려 있다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가 약간 네. 출렁출렁거리면서 다시금 어젯밤사이에는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 반대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 대비해서 쭉 빠졌어요. 네. 이렇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방향성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크게 안 하시는지 어느 쪽이실까요? 네, 되돌림의 흐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별 재료의 영향력에 의한 단절적인 시장 가격의 등락이 당분간 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의한 유가의 향방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네. 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상회했습니다. 그럼 유가의 가격은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보합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공급 충격 에 의한 가격 상방 요인보다는 수요 위축과 타 자산 가격에 의한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달러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채권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급 감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국 휘발유 재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경제의 향후에 경기 둔화를 통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의 프레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확전에 대한 우려는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뭐 뉴스에 의하면은 좀 확전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자산인 채권 시장이죠. 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코멘트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시장 금리의 급등을 연준 인사들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의 경로로서 이제 후행적으로 좀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득보다는 실이 높을 수 있다라는 데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 스탠스는 일단락 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올랐던 금리 레벨이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빠르게 올랐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되돌렸기 때문에 11월에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고요. 12월에 금리 인상일지
동결일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뭐 10년 기준으로 해서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위아래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여기서 더 가파르게 하락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계시군요. 그렇죠. 만약에 경기 지표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면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약 지금 50bp 역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폭이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4.3, 4.2까지 갈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견조함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긴축 정책의 누적된 효과가 발현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더 트리거는 12월에 대한 FOMC의 향방. 만약에 12월까지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스킵이 아니라 확연하게 포즈에 대한 무게 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 금리가 선제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0월 그리고 넘어가는 11월에 있어서 주요 투자 전략의 가장 주요한 키팩터는 11월 금리 인상 여부 그것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번 10월 달 초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시면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은 30만 명을 넘어서 서프라이즈였지만 시장이 이를 해석하는 가운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0.2% 상승에 그치면서 질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개 방향성이 11월, 12월에도 이어지고 12월에 FOMC까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면은 자산 가격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오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미 경제 지표가 이번 10월달 고용 지표와 CPI 그리고 PCE 등이 다시 한번 생산자 물가의 영향을 받고 유가가 좀 출렁이는 부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모습으로 간다라면은 자산 가격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는 일정 부분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큰 악재의 출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요.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된다라면 좀 우려가 되겠으나 우러 전쟁은 재료가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기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좀 수교를 맺으면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아질 일이 많아서 좋겠는데 어쨌든 새롭게 중동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확대가 될지 아닐지만 빼면은 좋아질 일이 훨씬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네. 변수가 또 다른 요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상상인 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